안녕하십니까. 날씨가 보다 이제 추워지고 있죠. 이번 시간에 이제 정화일간이 2024년 갑진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구조가 이 갑진년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정화일간이 갑진년을 사는 방법입니다. 일단은 갑목 정이 들어오죠. 괜찮은 인자가 들어오는 해는 맞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신약한 구조, 그리고 이제 관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은 식상이 좀 많아가지고 나의 힘이 빠지는 구조라면은 정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진토, 상관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상관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군비쟁제 구조, 군겁쟁제 구조, 식상이 없는 구조는 그 상관이 들어오면서 그 재성에 대한 다리 연결을 하면서 식상 생재를 누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양상으로 흐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점차 안정이 되지만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일적으로는 좀 바빠질 수가 있겠다.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, 직책을 얻을 확률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군비쟁제, 군겁쟁제 구조는 식상생재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. 군비쟁제 구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비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재성만 있는 경우예요. 비겁이 있는 상태에서 재성만 있고 식상이 없어서 이 재성에 대한 취득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를 군비쟁제라고 합니다. 이런 군비쟁제, 군겁쟁제 구조의 특징은 내가 의지는 강해요. 이 재성을 벌기 위한 의지는 강하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막 1억을 했으면 그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잘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되게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. 뭐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조금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사주 구조마다 다르고 대세형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군비쟁제, 군겁쟁제 기본 어떤 구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구조예요. 일단은 정유, 병호, 의류입니다. 일단은 비겁이 아주 강하고 인성이 하나 있고요. 을목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편재 두 개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재성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비겁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자아의식이 좀 강한 사주는 맞는데 이 재성을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왜 어려울까요?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식상이 있으면 이 진토를 아예 가지고 있으면 어, 상관 생재가 되면서 얼마나 이 재성 취득이 용이할까요?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의지는 강하지만 결과가 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갑진년은 아무래도 진토 상관이 들어와 주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,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대운에 따라서 대운의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그 합이 되고 충이 되고 이제 형이 되면서 상대적인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단식으로 봤을 때 이 갑진년은 그래도 조금 반가운 해이다. 이런 사주 구조한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유금을 잘 쓸 수가 있겠죠. 이 갑진년에 정묘 다음 구조입니다. 정묘, 병호, 병신이에요.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아주 비겁이 강하니까 일단은 강한 사주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배우자 운이 아주 나쁜 사주입니다. 그 편인의 영향도 그렇지만 편인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배우자 궁을 조금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편관도 이제 세지만 편관이 있다고 배우자랑 꼭 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나보다 배우자가 좀 강할 수가 있어요. 배우자가 만약 조금 나보다 목소리가 클 수 있고 배우자의 좀 기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편관의 그게 역할이라고 한다면 편인은 이 관계를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편관보다 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인자일 수도 있습니다. 좀 고독감을 많이 느끼죠. 거기다가 플러스로 결정적인 게 뭐야? 여기 신묘 원전이 쫙 되죠. 재성이랑 특히 남자이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. 편인인데 또 이 묘목이랑
정제 그 신금이랑 원진이 이루어지니까 배우자 이런 사주는 결혼을 하면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늦게 하거나 늦게 하더라도 조금 배우자 궁이 불안해요. 이 사주는 궁합을 반드시 보고 결혼해야 되는 사주 구조입니다. 그렇지만 이 자기 운으로 봤을 때는 갑진년은 어때요? 상관이 들어오니까 이 아무래도 신금을 좀 쓸 수가 있겠다. 그 신금 식상생재를 누려보면서 내가 조금 원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가 있다, 기획,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진토 상관을 만나서 식상생재를 누려볼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런 구조, 공통점이 이제 군비생재, 군겁생재로 되는 구조이죠. 그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강하다고 둘 다 강한 편에 속하지만 결코 좋다고 보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갑진년에서 정인의 어떤 장점, 진토의 장점을 받아서 그 기운을 받아서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합을 해드리면 이 정화일간은 간목 정인이 들어오고요. 정인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 이런 분들 좀 신약한 사주한테는 조금 반가운 어떤 글자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제 진토 상관이 들어오니까 뭔가 커리어적으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뭔가 분주해질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다.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새로 직장을 갖는다든지 승진된다든지 직책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조를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